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 자주 겪는 어깨 질환 두 가지 오십견과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의가 아니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한 참고용이며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어깨 통증은 비슷하게 느껴져도 원인이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자가 판단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건강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로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오십견과 회전 근개 파열 각각의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어깨 관절을 감싸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굳으면서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어렵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며 특히 밤에 누웠을 때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은 보통 4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외상 없이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간헐적이고 특정 동작에서만 느껴지지만 점점 어깨가 굳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회전 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 중 회전 근개라고 불리는 4가지 힘줄이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이 4가지 중 한 곳 이상이 찢어지거나 약해져서 생기며 팔을 들어 올리거나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심하고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팔을 옆으로 들다가 도중에 탁 떨어뜨리게 되거나 손에 물건을 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회전 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공통적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동반되지만 그 양상은 다릅니다. 오십견은 전반적인 움직임 제한이 특징이고 회전 근개 파열은 특정 각도나 동작에서의 극심한 통증과 근력 저하가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질환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X선이나 초음파,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가 진단으로는 절대 구별하기 어렵고 잘못된 운동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질환에 대해 예방법과 자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십견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굳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속 어깨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벽을 따라 손가락으로 기어 올라가듯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문틀을 잡고 몸을 천천히 기울여 어깨를 늘리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이 동작은 하루 3회 이상 반복하며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회전 근개 파열은 손상된 힘줄을 보호하면서도 어깨 주변 근육, 특히 회전 근개와 견갑골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항 밴드를 활용해 팔을 옆으로 벌리거나 몸통 가까이 붙인 채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전 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통증이 가라앉은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회복기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질환 모두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가 시행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십견은 주사치료나 관절낭 확장술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회전 근개 파열은 파열의 크기에 따라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전 근개 파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하게 찢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십견과 회전 근개 파열의 증상과 차이점, 예방법과 운동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질환들을 실제로 겪었던 분들의 사례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7세의 김영자 씨는 처음에는 팔을 높이 들지 못하고 밤에 통증으로 자주 깨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만 하다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결국 정형외과를 방문해 오십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했고 현재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62세 이정호 씨는 회전 근개 파열 진단을 받은 후 처음에는 병원 치료 없이 운동만으로 극복하려 했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6개월간 꾸준한 재활 운동과 병원 진료를 병행하면서 다시 팔을 자유롭게 들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꾸준히 가벼운 어깨 운동을 통해 재발을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사례에서 잘 보여줍니다. 병원 진료를 망설이거나 단순한 통증으로 여겨 방치하게 되면 회복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증상이 시작됐을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건강한 어깨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벽에 손을 대고 팔을 위로 천천히 미는 동작, 점심시간 후에는 문틀을 잡고 몸을 살짝 기울이는 동작, 저녁에는 가벼운 팔 흔들기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짧게라도 반복하는 것이 어깨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 어깨를 너무 많이 쓰는 생활 습관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한쪽 팔로만 자주 들거나 팔을 과도하게 들거나 돌리는 동작이 많은 운동을 할 때는 꼭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십견과 회전 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오십견은 어깨가 굳는 현상이기 때문에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전 근개 파열은 손상된 힘줄의 회복과 주변 근육 강화가 핵심입니다. 자가진단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치료와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어깨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부터 치료까지 꼼꼼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건 내 얘기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보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회복도 빠릅니다. 여러분이 어깨 통증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채널이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